이 이제 동작은 책상 다 밀어놓고 있잖아요. 같이 뛰어봐야 돼요, 사실. 그래야 잘 이해가 되는데, 이제 뛰기가 좀 어렵고, 제가 이렇게 체육 잘 못해가지고요. 제가 뛰면은 너무 안 이뻐요, 사실.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이런 옷 입고 하면 잘 안 보이고요. 발레복 같은 거 입고 해야 잘 보여요. 근데 이제 제가 발레복 입으면 별로 안 이뻐요. 그리고 이제 진짜 발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즘엔 이제 애들도 유아 발레 같은 거 많이 배우고 유치원에도 또 발레 강사 초청도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진짜 몸에 쫙 붙는 발레복 있죠. 그거 입고 그리고 제가 하면 좀 안 정확해요. 약간 좀 버벅대고 좀 그러는데 동작 과목 가르치는 교수들도 이제 있지만 잘 이렇게 안 이뻐요, 사실. 근데 그러면 이제 하는 사람이 이쁘게 해야 정확하고 이쁘게 해야 따라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설프게 막 하는 거 따라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이제 제가 봐서 좀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면은 발레복 딱 입고 진짜 애들도 발레복 입고 교사도 발레복 입고 이렇게 하는 정확한 근데 약간 틀려요. 그런 것들도 좀 틀리는 것들이 있는데 정확한 동작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보고 꼭 필요한 동작은 좀 제가 카페에 좀 올려볼게요. 네,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해볼까? 뭐 생각도 하고 막 이랬는데, 뭐 하면 하겠죠. 근데 그렇게 뭐 이렇게 좀 보는 게 즐거워야 되는데 별로 안 즐거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옷도 집에서 막 추리닝도 입고 해보고 거울 보고 막 해봤는데 티가 잘 안 나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은 진짜 발레복 같은 거 입고, 이제 발레 강사가 한번 해보고 애들이 다 같이 해보고 이렇게 하면 훨씬 제일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동작을 제가 좀 찾아서 한번 올려다 볼게요.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막 해보기도 했는데 이게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제일 정확해요. 발레복 딱 입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좀 찾아서 한번 올려놔 보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실 할 줄 몰라도 돼요. 시험 맞추려면.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문장으로 기술해 놓고 찾고 막 이런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애들 동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교사하고 막 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이렇게 써놓고 밑줄 그어놓고 이게 무슨 동작이냐 이런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응용해서 조금 아실 필요도 있어요. 동작은. 예. 그래서 한번 좀 보도록 하실게요. 자, 유아 동작 운동 능력의 발달입니다. 자, 운동 능력의 발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동 능력은 기본 동작 능력과 지각 운동 능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 동작은 선생님들이 이제 뭐 공부를 처음 해보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정, 이동, 조작 동작이 있어요. 그래서 여긴 동작 명칭 같은 거 아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는 여기에 나오는 이동 동작을 얘기한 거예요. 이동 동작이 이제 좀 헷갈리기도 해요. 동작 명칭하고 이런 게. 그리고 어떤 책에는 우리말로 써놓고 어떤 책에는 영어로 써놓고 이래갖고 이제 영어로 들으면 그거였어 이러는데 우리말로 써놓으면 이게 뭐야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명칭도 헷갈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작을 아마 이제 유아교육과 다닐 때도 교수들이 잘 못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잘 안 했을 수도 있고 영상을 보여줬을 수도 있고 막 그럴 거예요. 그게 이제 하기가 왜냐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잘하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하려 그러면 되게 미안한 거예요. 학생들한테. 그런 게 좀 있어요. 사실 그 학생들이 더 잘해요. 교수보다. 자, 그래서 안정, 이동, 조작 동작, 요거를 이제 좀, 이게 기본 동작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각 운동 능력의 개념 요소는 이제 요거를 외우셔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기본 동작을 묻는지, 지각 운동 능력을 묻는지, 그거를 알고 이제 대답을 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세모표 보여드렸잖아요. 140페이지에 있는. 그래서 이게 운동 적성을 묻는 건지, 운동 능력을 묻는 건지를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 능력도 기본 동작인지, 지각 운동 능력인지, 이걸 헷갈리지. 용어가 막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걸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구분하시는 게 일단 좀 출발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번 복습하실 때는 이거 암기장이 진짜 이거 구분하는 건 한 페이지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지각운동 능력의 개념적 요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각운동 능력은 이제 왜 지각이 왜 필요해요? 아니, 얘가 이제 막 동작, 춤도 추고 막 운동을 해야 되는데 신체 지각을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발 들어봐 이러는데 발이 어디지?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신체를 지각해야 돼요. 그게 출발이겠죠. 그래서 신체의 명칭, 모양, 표면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신체 명칭, 팔, 다리 이런 거 알아야 되겠죠. 신체 모양도 팔을 곧게 앞으로 뻗어보세요. 이런 거 이제 하면은 아, 팔을 이렇게 뻗는 거구나. 이런 거 알아야 되잖아요. 팔을 돌려보세요. 뭐 이런 거 알아야 되잖아요. 자, 신체 모양에 따라서 구부러진, 곧게 뻗은, 둥근, 긴. 그렇죠? 이렇게 둥글게 하거나 둥근 모양도 있고 쭉 뻗을 수 있는 모양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신체 표면 이거는 이제 신체 팔 위에 뭐 공을 올려두세요. 이런 거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운동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간 지각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공간 지각에도 방향이 있고 방향 지각도 있는 거예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공간 지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발레리나가 예를 들면 무대가 넓은 데서 발레하는 거랑 좁은 데서 발레하는 거랑 이렇게 똑같은 동작도 3번 뛰는 것도 다르게 뛰겠죠. 안 그러면 벽에 박아요.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공간 지각을 딱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공간 지각 그 농구 골대가 저기 있으면 여기서 어떻게 던져야겠다. 이게 공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지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간 지각이 필요한 거예요. 자, 공간 지각에는 먼저 장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거는 이 요소 외우셔야 되고요. 이 요소 밑에 있는 하위 주제를 또 외우셔야 되고 하위 주제 밑에 있는 이 개념을 또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장소에는 자기 공간과 일반 공간이 있어요. 요거는 시험에 요새는 잘 안 나왔던 것 같은데 한동안 맨날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 공간, 일반 공간. 자기 공간은 뭐냐면 나 혼자 쓰는 공간이에요. 그죠? 그거를 알아야지 막 팔 움직여서 다리 움직이는데 친구 얼굴 때리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 쓰는 공간. 요거는 이제 자기 팔을 쫙 뻗어본다던가 다리를 쫙 뻗어본다던가 이러면 그 안에서만 내가 움직이면 친구를 안 다치게 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자기 공간이고 일반 공간은 뭐냐면 함께 다 같이 쓰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선생님이 동작을 시키는데 이게 자기 공간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건지 연습하는 건 자기 공간에서 해야죠. 그리고 이제 다 같이 공유 공간에서 뺑글뺑글 돌거나 막 단체 동작 같은 거 할 때는 일반 공간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 모르면 부딪히고 난리 나겠죠. 그렇죠? 아니 운동하면서 이런 인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게 되게 발달해 있어요. 춤추고 이런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높이. 높게, 낮게, 중간 높이로. 동작하다 보면 이런 걸 다 알아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자 높게 해보세요. 낮게 해보세요. 그럼 높게가 뭐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방향. 방향은 이제 앞뒤, 옆, 위, 아래, 비스듬히 이제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공간에서도 방향이 필요하고 아예 방향 지각 자체도 필요하잖아요. 공간에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저만큼 가면 되겠어. 이런 공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겠죠. 자, 이 공간에서는 오른쪽으로는 좀 5발을 뛰면 되는데 왼쪽으로는 이게 이제 공간 전체적인 인식이죠. 왼쪽으로는 2발만 뛰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방향도 공간 안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공간 지각을 하면서 방향 생각을 안 한다 이러면 그게 무슨 공간 지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간 지각 안에 방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는 몸을 크게 움직여갖고 멀리 갈 것인지, 그렇죠? 멀리까지 가도 되는 게 있고 그냥 조그만 데서만 움직여도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동작의 공간 지각인데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닥 모양이 있습니다. 바닥 모양.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게 이건 이제 경로라고도 볼 수 있어요. 바닥 경로. 이제 공중 경로도 있어요, 사실. 공중 경로, 바닥 경로가 있는데 바닥 경로는 이제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붙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마스킹 테이프를 바닥에 붙여가지고 요거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마스킹 테이프는 안 붙였지만 이렇게 내가 움직이는 요 경로가 머릿속에 그려지게 하는 그런 방식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중 경로는 뭐냐 하면 리본 같은 거 있잖아요. 리본도 좀 쓰잖아요. 근데 리본은 잘못 쓰면 다 이제 얼굴에 감기겠죠. 얼굴로 뚝 떨어지고 막 이러겠죠. 근데 리본을 잘 쓰면은 이 리본을 지그재그로 흔드는지 촥 삐치는지 이렇게 동글게 하는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공중 경로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공간 지각을 할 때 여기 바닥 모양만 들어있는 건 애들이 이제 몸을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도구를 쓸 때는 이제 공중 경로도 나타나겠죠. 그렇죠? 자, 요게 이제 공간 지각이고 그 다음에 방향 감각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방향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방향성도 있고 측면성도 있고 그래요. 방향성은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몸을 이제 오른쪽으로 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방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측면성은 얘가 한쪽으로만 도는 거 이런 거. 지금 오른쪽으로 2번, 왼쪽으로 2번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이 공간 지각에서의 방향하고 이제 공간을 지각하는 거고 공간 속에서의 방향도 있고 동작을 하려면 방향 자체를 또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오른손, 오른발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측면성은 뭐냐면 한쪽으로만 움직이는 거. 한쪽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원래 측면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동작하는데 한쪽만 선호하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동작 자체가 진짜 한쪽으로만 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양쪽을 같이 좀 해봐야 되는 동작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방향 지각도 근데 이제 거의 유사해요. 이거를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에 막 미세하게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아니 여기도 방향이 있고 여기도 왜 방향이 있지? 막 이러는 거예요. 공간 속에서의 방향 지각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방향 자체를 조금 생각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시간 지각이 있습니다. 아니 운동하면서 시간 지각 없으면 어떡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속도는 이제 빠르게 느리게 점점 빠르게 점점 느리게 이런 거고요. 리듬은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빨리 달리기 하고 천천히 달리기 하고 뭐 토끼처럼 달리기, 거북이처럼 달리기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지만 음악을 틀어놓고 빠른 음악대 막 춤추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느린 음악대 춤추는 거 다르잖아요. 그거는 이제 리듬인 거죠. 음악하고 관련이 있는 건 리듬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행진곡 틀어놓고 쫙쫙 행진하는 거 있잖아. 쿵작쿵작 행진하는 거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걷는 거랑 그 다음에 4분의 3박자 쿵작작 쿵작작 이런 거 할 때 춤추는 거랑 얘가 동작을 다르게 지각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리듬에 따라서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게 지각이 있어요. 무게 지각. 그래서 무게의 전이는 이제 무겁게 했다가 가볍게 했다가 자, 무겁게 했다가 가볍게 했다가 이런 게 이제 무게의 전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오른발에 힘을 세게 줬다가 이제 왼발로 옮긴다거나 무게 중심을 좀 이동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무게의 전이에요. 무게의 전이고 여기 이제 그러니까 점차 사라지기도 있고 무겁게 해서 가볍게로 이동하는 이런 것들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힘의 세기는 힘을 세게 주거나 힘을 살짝 주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보통 이제 무게지각, 힘 무게지각 뭐 이렇게 얘기를 또 비슷해요. 힘하고 무게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코끼리처럼 힘을 많이 주고 쿵쿵 걸어보자. 그 다음에 생쥐처럼 가볍게 걸어보자. 이런 거 약간 비슷해요. 힘하고 무게하고 약간 비슷해요. 자, 그 다음에 관계지각이 있어요. 관계지각은 신체 간의 관계도 있어요. 팔하고 다리를 최대한 멀리 해보자. 막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신체 간의 팔과 다리와의 관계. 뭐 이런 신체 간의 관계도 있어요. 가까이 멀리 꼬이게 뭐 이런 게 이제 신체 간의 관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요. 친구하고와의 관계 이런 거 있잖아요. 주로 이제 거울 대어보기. 짝짝 해갖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왼쪽에 있는 친구의 거울이 되어주자. 이러면 이제 친구가 팔 올리면 지도 팔 올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짝과의 관계, 소집단, 마주보고 뭐 동작을 한다던가 이런 게 이제 사람과의 관계. 동작을 하다 보면 이런 걸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체와의 관계는 주로 공흡후, 평균대 등과의 관계예요. 주로 이제 위, 아래 뭐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물체와의 관계는 주로 어떤 거냐 하면은 장애물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고 장애물 여러 개 세워놓고 장애물을 뭐 이렇게 피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대체로 물체와의 관계예요. 물체와의 거리 관계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방향이나 거리 관계를 많이 봐요. 자, 그래서 공흡후 평균대 등과의 관계. 그래서 예를 들면 또 평균대 위에를 걸어간다던가 뭐 이런 것도 이제 관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는데
일단은 이제 이걸 응용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응용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러고 막 외우기가 정신 없는 거죠. 외우고 일단 외우세요. 외우고 이제 이게 그 응용은 왜 못하냐면 내가 지금 이 개념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자체를 몰라요. 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진짜 문제로 봐야 되는 거예요. 교실 사례 문제로 봐야 되지. 이게 그래 내가 사례 응용할 수 있게 연습해야지. 근데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선은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공부하는 부담이 좀 줄잖아요.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이제 머릿속으로 좀 상상이 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거를 일단 표를 외워야 돼요. 그리고 아까 그 세모표 그걸 보고 이게 운동 능력인지 운동 적성인지 뭐 지각 운동인지 이런 게 어디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뒤섞이는 거예요. 용어가 비슷비슷하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그것만 정리가 돼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는 요걸 다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요소 안에 하위 주제를 또 각 요소 안에 있는 하위 주제를 외우셔야 되고 이 하위 주제를 얘기했을 때 이 개념을 또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이거 언제 외우냐? 다 외워요. 자꾸 보시면 외워져요. 오늘 당장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제 시간을 두고 계속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시면 외워져요. 또 문제도 풀고 이러면 저절로 외워져요. 이거 못 외워서 시험장 들어가서 틀리는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다 외워져요.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기본 동작 능력의 요소인데, 이제 이 동작을 또 보셔야 되고요. 이 동작이 무슨 뜻인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안정 동작은, 이거는 비이동 동작이라고도 하고, 균형 동작이라고도 해요. 자, 이제 운동 능력 중에 좀 전에 보신 게 우리 지각 운동 능력이었잖아요. 운동 능력엔 두 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지각 운동 능력이랑 기본 동작 능력. 아시겠죠? 근데 지각 운동 능력이 조금 복잡하죠, 표가. 그리고 이 기본 동작 능력 중에서는 이 이동 동작이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자, 안정 동작은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이제 이 비이동 동작이니까 그냥 가장 간단하게는 발을 안 띄고 그 자리에서 몸을 움직이는 거. 이게 이제 안정 동작, 비이동 동작이에요. 그런데 비이동 동작, 이제 몸 안 움직인다 이런 것도 있지만 비이동 동작은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동작을 하다가 푹 쓰러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움직이고 하는 동작은 몸을 움직여도 균형을 딱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이동 동작은 안정 동작, 균형 동작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안정 동작은 이제 안정 동작에 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구부리기, 뻗기, 뭐 꼬기, 돌리기 이렇게 몸을 흔들고 이런 건 당연히 이제 비이동 동작이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뭐 피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피하기 같은 거, 멈추기 뭐 이런 거. 아니 이거는 뛰어가다 멈추는 거 이런 것도 맞긴 맞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동 동작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구르기도 있어요. 아니 구르면서 발을 어떻게 땅에 붙이냐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구르기는 여기에 넣는 교수들도 있고 여기에 넣는 교수들도 있고 그래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비이동 동작 이러면은 이해가 안 가는데 균형 동작이라고 하면 답이 나오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막 뛰다가 자리 딱 멈추는 거는 일단 서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균형을 딱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균형을 막 뛰다가 균형 잡기 좀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피하는 것도 공을 피하는 건데 이렇게 서서 피하는 것도 있지만 약간 달리면서 피하는 것도 여기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하기도 어떤 사람은 또 이동 동작에 넣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공 피하다가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균형을 딱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구르기도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게 이제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구르기가.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게 이제 이거를 비이동 동작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다른 힌트도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헷갈리면서 비이동 동작 이렇게 썼었어요. 근데 답을 쓰고 나서도 이게 되게 불안한 거죠. 구르기는 이동 동작인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기출이 난 적이 있거든요. 나중에 기출 해설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거는 이제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구르기는 균형 동작이다.
이래가지고 여기 안정 동작, 비이동 동작에 넣는 거예요. 구르기에 제일 중요한 게 균형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 동작은 말 그대로 발을 띄어갖고 막 돌아다니는 동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작 동작은 주로 이제 공이나 기구 갖고 하는 동작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체에다가 힘을 줘서 공을 멀리 보낼 거면 힘을 세게 줘야 되고, 요 앞에 떨어뜨릴 거면 힘을 조금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요런 게 이제 조작 동작이에요. 자, 요거는 조금 이따 좀 자세히 다시 좀 볼 거고요. 일단 요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봤냐 하면 운동 능력의 개념 두 가지를 간략하게 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여기 지각 운동 능력 표를 잘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건지, 운동 적성인지 운동 능력인지 요거를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요렇게 이제 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운동 능력을 지금 간략하게 봤잖아요. 운동 능력 두 가지를 보셨잖아요. 그러면 운동 능력의 발달 단계를 이제 봐야 되겠죠. 아이들의 운동 능력이 어떻게 발달하나. 자, 갈라휴는 아이들의 운동 능력을 4단계로 발달한다고 이렇게 봤어요. 자, 그래서 대부분 보편적으로 이 단계가 지켜진다, 아이들의 발달에 있어서. 그런데 개인차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 발달 단계에 따라서 아이들이 발달하는데 개인차도 있다는 거를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운동 능력의 발달 단계를 보면은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반사적 동작기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유아는 좀 아니겠죠. 더 어렸을 때겠죠. 그래서 반사적 동작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 목반사라든가 진짜 본능적으로 반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초보적 동작기는 걸음마하고 막 이러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애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기본적 동작기거든요. 자, 우리 기본 동작 능력이 우리 이동운동, 비이동운동, 조작동작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게 본격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예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시험 문제 요 기본 동작이 시험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한테 이런 거를 잘 길러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애들이 여기에 속해요. 그렇죠? 나이상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보다 더 나가면 이제 전문적 동작이에요. 예를 들면 골프를 친다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세련된 동작들 있잖아요. 뭐 피겨 스케이팅 같은 것도 막 세련되게 막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동운동, 비이동운동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조금 스킬이 들어간 거. 이런 전문적 동작은 좀 더 커서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애들 때는 기본 동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초기, 기초, 성숙 단계로 나누어져요. 요거 명칭까지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우리 유치원 애들하고 관련이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사 동작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반사 동작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초보 동작기는 뭐 애들이 서기, 뭐 이제 기기 막 이런 게 걸음마 같은 거 이런 거 들어가는데, 이건 이제 우리 애들하고는 별로 이제 우리 유치원 애들하고는 크게 관련성이 없잖아요.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애들하고 관련이 있는 게 이제 이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중요하겠죠. 우리 애들하고 관련이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 유치원 시기에 대소 근육을 통제하는 능력이 이제 점점 증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그래서 비이동, 이동, 조작 동작 이런 것들을 습득하게 해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거의 뭐 아이들의 발달 과업이죠, 신체에서. 네, 그리고 유치원 시기가 되면은 이런 동작을 다 하고 스키핑은 좀 잘 못하는 거예요. 스키핑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스키핑 빼고는 어른들이 하는 동작을 다 해요, 애들이.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먼저 비이동 동작. 자, 아까 보셨지만 자, 비이동 동작의 정의를 또 알아주셔야 돼요. 비이동 동작의 정의. 자, 비이동 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 일부분을 고정시켜 가지고 몸의 위치를 변화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자세의 변화를 해보는 거. 자, 요게 이제 비이동 동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체 균형을 유지해야 돼요.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한 자리 서서 움직이는 건데 이렇게 넘어지거나 이러지 않게 균형을 잡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애기들이 균형 잡는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지그재그 걷기 이런 거 잘 못하는 거예요. 자, 어른도 균형을 잘 잡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균형을 잡는 게 관건이에요. 비이동 동작은.
자, 뭐 춤추는 사람, 막 춤 잘 추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막 힐 같은 거 막 뾰족한 거 신고도 막 춤추면서 안 넘어지잖아요. 그쵸? 이제 균형 능력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종류들이 있어요. 뻗기, 구부리기, 뭐 회전하기까지 있어요. 그쵸? 요거는 이제 몸을, 회전하기도 피겨 스케이팅 하는 친구들 보면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막 돌잖아요. 발레 하는 사람들도, 그쵸? 이렇게 한 번 턴, 뭐 두 번 턴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게 비이동 동작이에요. 발레 보는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제가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턴 하면서 이렇게 돌잖아요. 그쵸? 자, 그런 게 이제 회전하기예요. 그쵸? 비이동 동작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동 동작이 있어요. 이동 동작은 바닥에서 몸을 떼서 몸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동작들이 있어요. 자, 요 동작 하나하나 써놓은 건 좀 더 뒤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자, 요런 동작들이 있어요. 자, 바닥에서 몸을 떼서, 예를 들면 기기, 걷기, 달리기는 선생님들 아시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바닥에서 몸을 떼어갖고 가는 거잖아요. 발레 같은 거 보면 이런 동작 다 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조작 동작이 있어요. 조작 동작은 어떤 사물에 힘을 가하여서 밀어내거나 사물로부터 힘을 받는 동작. 공을 팍 던지는 건 밀어내는 거겠죠. 오는 공을 팍 받는 거는 이제 힘을 받는 거가 되잖아요. 자, 요런 게 이제 조작 동작이에요. 주로 이제 기구 같은 거를 많이 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문 동작은 조금 큰 애들이 하는 정교한 뭐 게임이나 스포츠 이런 데서 쓰는 동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기본 동작이 중요하다. 기본 동작 단계다. 그거를 기억해 놓으시고 초기, 기초, 성숙 단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동작 능력의 발달입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본 동작 능력이라고 하는, 기본 동작에는 안정, 이동, 조작 동작이 있어요. 그쵸? 자, 안정 동작 말씀드렸지만, 신체를 축으로 해서 장소를 이동하지 않고, 한 자리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 동작은 비이동 동작, 비전이 동작, 균형 동작, 여러 가지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동 동작은 몸을 움직이는 거죠. 신체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동 동작만 막 하진 않고 같이 두 개를 섞어서 하죠. 그렇죠? 이동, 비이동 같이 섞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작 동작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체에 힘을 주거나 흡수하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정 동작. 안정 동작은 뭐 별로 어렵진 않아요. 요걸 이제 이 동작을 보고 좀 쓸 수도 있어야 되고, 쓴 거를 보고 이게 무슨 동작인지 아셔야 돼요. 자, 구부리기는 신체를 접는 거. 신체를 접는 거. 뭐, 구부리기는 신체를 구부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다음에 펴기는 스트레칭이에요. 스트레칭. 자, 아시겠죠? 스트레칭. 스트레칭이 펴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트레칭이라고도 하고 구부리기와는 반대되는 동작이에요. 펴기. 그렇겠죠. 그렇죠? 쭉 피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꼬기. 꼬기는 축을 중심으로 해서 몸을 한쪽은 고정시키고 한쪽은 회전시키는 뭐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꼬기예요. 자, 이렇게 꼬기. 그렇죠? 뭐 팔도 꼴 수 있고 뭐 다리도 꼴 수 있고 다 꼴 수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돌기가 있습니다. 돌기는 제가 아까 피겨 스케이팅 하면서 이렇게 도는 거 뺑글뺑글 막 돌잖아요. 그런 게 이제 돌기고. 자, 들어올리기는 리프팅이라고도 해요. 리프팅. 그래서 여기는 신체 부위에 구부리기와 펴기가 융합돼 가지고 이거는 이제 뭐 어떤 사물을 들어 올리듯이 상상해서 하는 활동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가 손을 들어 올려 보자. 뭐 이런 것도 이제 리프팅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이렇게 한쪽을 구부리고 이렇게 균형을 잡는다던가 이런 거. 제가 안 보이겠죠, 여기서는. 한쪽 다리를 이렇게 들고 두 다리를 이렇게 서 있다가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 보는 거. 그러면 이제 균형을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 게 이제 들어 올리기예요. 신체 들어 올리기. 근데 이거 이제 신체 들어 올리기로 해 볼 수도 있고 물건 들어 올리는 걸로 연습하다가 또 신체 들어 올리기 해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떨어뜨리기는 뭐 손 이렇게 흔들다가 퍽 떨어뜨린다거나. 그죠? 아이들한테 해볼 때는 풍선에서 바람 빠지는 것처럼 해보세요. 막 이렇게 해보면 애들이 이렇게 있다가 몸을 쭉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흔들거리기는 뭐 안 어렵겠죠. 몸을 이렇게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피하기. 피하기는 이제
이렇게 공 같은 거, 피구 같은 거 하고 이렇게 하면은 오재미 이렇게 공 같은 거 던지면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피하기인데, 이게 이제 그냥 서서 이렇게 피하는 것도 있지만, 뛰어다니면서 피하는 것도 여기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균형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균형 잡기. 이건 이제 뭐 중요하겠죠. 달리다가 딱 멈춰갖고 균형 잡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균형 잡기. 자, 안정 동작은 비이동 동작이기도 하고 균형 동작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동 동작이 있죠. 자, 이동 동작은 이제 걷기, 러닝, 걷기 있어요. 그쵸? 걷기 있고, 그 다음에 달리기. 걷기와 달리기는 너무 비슷한데, 걷기하고, 달리기하고, 이 정의를 좀 봐주시기 바래요. 걷기는 한 다리에서 다른 다리로의 무게 이동이다 이러면은 이게 걷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의도 봐주시고. 달리기는, 걷기와 비슷한데, 어느 순간 두 발이 공중에 모두 떠 있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자, 그것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걷기 달리기를 쉬우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뛰어넘기가 있습니다. 뛰어넘기는, 대체로 이제 한 발 뛰어넘기를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어떤 장애물이 이렇게 있으면 뛰어넘을 때 두 발로 풍 뛰어넘는 거는 좀 고난이도잖아요. 그래서 한 발은 밑에 있고 한 발로 이렇게 뛰어넘어서 이렇게 약간 공중에 떴다가 딱 착지를 하는데 이제 무게 중심을 잘 맞춰야 되겠죠. 딱 떨어질 때. 자, 그래서 보통 한 발 뛰어넘기를 많이 하는데 두 발 뛰어넘기를 뭐 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제 이거는 장애물이나 이거 일정 지점을 딱 넘어서 착지를 딱 하는 거예요. 보통은 한 발 뛰어넘기로 해요. 보통은 한 발 뛰어넘기로. 자, 그래서 뛰어넘기 하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고, 자, 이제 두발뛰기. 두발뛰기는 수평 두발뛰기, 뭐 수직 두발뛰기, 높은 곳으로부터 이렇게 높은 곳으로 딱 내려와서 두 발 딱 뛰어서 착지하는 거,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점프를 시작할 때 무게 중심을 딱 해서 딱 뛰어 올라가지고 점프를 딱 해서 이렇게 바닥에 딱 닿을 때 또 이렇게 제대로 착지를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뛰어넘기는 한 발로 이렇게 한 발로 딱 뛰어넘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 두발뛰기는 두 발로 같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딱 뛰어넘는 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장애물을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장애물. 뛰어넘기는 여기 이게 낮은 이렇게 림보 같은 거 해놓고 그런 거 이제 약간 좀 한 발을 들어서 딱 이렇게 탁 뛰어넘는 거 있잖아요. 달려가다가 딱 뛰어넘는 거. 그쵸?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한발뛰기가 있어요. 한발뛰기. 자, 한발뛰기는 이거는 이제 깨금발, 안감질. 다 같은 말이에요. 그쵸? 한발뛰기는 호핑, 깨금발, 안감질 다 써요. 그쵸? 그래서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한 발은 들고 이렇게 한 발로 이렇게 깡총깡총 뛰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해볼 수 있냐면 원 그려놓고 한 발로 여기 뺑뺑뺑 뛰어갖고 한 바퀴 돌아봐라 이런 거 해볼 수 있잖아요. 이거 이제 이렇게 바닥에다가 뭐 이렇게 그림 이렇게 X표 이런 거 그려놓고 한 발로 팡팡 뛰어서 돌 딱 차고 이런 거 하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지금 영상이 안 보이죠. 그렇죠? 한 발을 들고 한번 해보세요. 한쪽 발은 들고 한쪽 발로만 서서 팡팡팡 뛰어서 저까지 가보세요. 그게 이제 한발뛰기. 아시겠죠? 한발뛰기, 호핑, 깨금발, 안감질 다 같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미끄러지기. 미끄러지기는 갤러핑 스텝을 옆으로 하는 거예요. 미끄러지기는 갤러핑 스텝을 옆으로 하는 거예요. 빠바바바 이렇게 해서 이제 백조의 호수 같은 데서 여러 마리의 백조들이 옆으로 탁탁탁 뛰어서 갈 때 이런 거 많이 해요. 미끄러지기는 이제 걷기 스텝과 달리기 스텝을 합해 놓은 게 이제 갤러핑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갤러핑을 옆으로 하는 게 미끄러지기예요. 말뛰기는 갤러핑이에요. 말처럼 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신나게 애들이 이렇게 깡충깡충 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정말 애들이 막 신나서 이렇게 한 발로 뛰었다가 무게 중심을 한 발로만 오른발로 했다가 왼발로 했다가 막 이동하면서 팍팍 이렇게 애들이 신나서 엄마가 뭐 사준다 그럴 때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뛰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스키핑하고 가까워요. 스키핑. 근데 이제 말처럼 이렇게 한쪽 발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말이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거는 갤러핑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거, 이게 발레하는 동작 보면 무슨 동작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거 이제 좀 헷갈리는 동작 중심으로 찾아서 링크를 좀 시켜놔 볼게요. 자, 그래서 두 발 번갈아 뛰기는 스키핑하고 매우 유사한 동작이에요. 두 발 번갈아 뛰기는 거의 스키핑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영어로 일부러 다 지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영어로도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요거 우리말이 더 어려워요, 사실. 영어로 알려드려, 아, 이게 그거였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을 또 굳이 쓰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매칭시켜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작 동작은 뭐 공 가지고 하는 그런 동작이에요. 자, 그래서 던지기, 잡기, 차기, 뭐 치기, 튀기기, 공 대받아 치기 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던지기는 공 던지는 거, 잡는 거는 뭐 이렇게 오는 거 이렇게 잡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 손으로 딱 잡는 거, 차기는 축구공 발로 차는 거겠죠. 치기는 이렇게 테니스 라켓 같은 걸로 이렇게 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튀기는 공 튀기기, 밑에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막 튀기는 거 있잖아요. 공 대받아 치기는 오는 공을 팍 대받아서 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오늘은 동작의 구성 요소만 조금 더 해볼게요. 조금만 더 하고 수업 마치고, 오늘 이 동작을 다 하려고 했지만 그거는 조금 오늘 OT도 길고 그래서 쉽지 않았던 것 같고요. 자, 다음 주에 동작 다 보고 나서 암기장을 한번 쭉 훑어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동작부터 시작해가지고 암기장도 있으니까 그때 또 다시 한번 외우실 수 있고요. 오늘은 이제 진도가 사실상 그렇게 많이 나간 건 아니니까 아마 오늘 한 것까지만 해도 선생님들께서 내가 모르던 거 여기 다 나왔어, 막 그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조금만 쉬었다가 요 뒤부터 간략하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